첫 번째 발표는 LGCNS의 AI 신사업팀 이문영 팀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RPA가 잘 알려지지 않은 2017년 말부터 RPA 전도사로서 활동하던 제가 올해 AI 신사업팀을 맡게 되면서 RPA가 IPA로 확장되는 최일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RPA에 AI를 어떻게 적용하여 인텔리전트한 RPA를 만들 수 있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위한 AI 적용 방법입니다. 목차는 오늘 주제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인 만큼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리고 성공적인 AI 적용 방법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단어를 2020년에 가트너가 메가트렌드에 처음 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자동화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서 이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2020년에 선정되어 2021년, 2022년까지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가트너의 탑10 테크놀로지에 항상 이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트너가 정의하는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어떤 것일까? 조직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중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비즈니스와 IT 프로세스를 빠르게 식별하고 검증하고 자동화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다양한 기술, 도구, 플랫폼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그 다양한 기술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가트너에서 아래와 같은 기술들입니다. 사실 2020년에 처음 정의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기술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AI와 머신러닝, 그다음에 기존의 기능 단위의 아키텍처가 아닌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 또한 10년 전부터는 한국 기업의 IT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BPM, 그다음에 BPM에 자동화 기술을 덧붙인 IBPM들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사스 솔루션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계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파스, 또한 개발 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는 로코드, 노코드 개발 방식 등이 해당 기술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보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지능화로 가기 위해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들이 그 여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RPA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다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RPA이든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어떤 IT 시스템을 적용할 때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도입의 목적이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 효율을 목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를 정의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성적, 정량적 이익이 무엇인가? 비용 절감인가? 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인가? 비핵심 업무 자동화를 통한 핵심 업무의 집중인가 등이 이 수익 항목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용이 수익을 넘어선다면 그 또한 좋은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리스크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지만 또한 이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OI에 대한 판단이 되었으면 기술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RPA 프로젝트 할 때도 프로세스 최적화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곤 합니다. 현재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비즈니스 확정성을 고려한 설계,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동화 설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재정비된 프로세스를 자동화, 지능화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사용될지 선택하는 과정이 사실 맨 마지막입니다. 기술을 놓고 이거를 우리 회사에 어디에 적용하지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기술의 선택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많은 기술 중에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와 좀 연결되는 지능화 시스템 통합이라는 그림입니다. 고객분들이 RPA에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확장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단순한 타스크 자동화로서는 드라마틱한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를 실현하여 자동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사유는 중간중간에 룰 기반이 아닌 사람이 판단해 줘야 하는 그런 분기 처리가 꼭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를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지능화 시스템의 메인 컨셉입니다. AI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를 자동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BPM 또는 IBPM 플랫폼이나 로코드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RPA가 BPM 솔루션하고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느냐? 우리 회사의 표준 프로세스를 BPM으로 잘 설계를 해놔서 어떤 업무가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내 상급자에게 이제 승인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시스템적으로 정해 놓은 게 BPM이라고 하면 RPA는 타스크 오토메이션 그 작업을 직접 입력을 자동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이제 기업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스템들 간의 연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맨딕스, MS 파워 앱스 등이 있고요. 현재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박스우드 제품 등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CNS가 정의하는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 하면 디지털 신기술과 솔루션을 연계해서 업무 자동화 영역을 발굴하고 자동화 대상 영역의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및 룰 기반의 제한적인 의사결정까지 수행 가능한 지능형 자동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길고 어렵죠. 네, 발굴, 그다음에 자동화 영역을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IPA에 필요한 대표적인 기술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발굴에 필요한 프로세스 마이닝, 타스크 마이닝 기술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형 데이터로부터의 판단 예측 분류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어널리틱스가 또 AI를 만나면 머신러닝이 될 것이고, 학습 데이터를 통해 룰 기반의 의사결정을 AI로 지원해주는 그런 AI 기술들이 있습니다. 머신 비전의 대표적인 기술은 AI OCR일 텐데요. 또한 자동화 실행 트리거링과 처리 결과를 응답해주는 챗봇 기술, 문서 및 대화를 통한 상황 인지 판단을 지원해주는 NLP 기능들이 RPA에 함께 쓰이는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RPA와 연계해서 기존의 정형 데이터 처리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 의사결정 및 판단 영역까지 자동화 업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RPA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실 가트너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2020년에 발표했지만 저희 이제 마음도 급하고 IT의 선진적인 이제 한국 고객분들과 함께 이런 IPA 개념은 사실 2019년부터 해당 기술들을 살펴보고 활용 시나리오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 IPA를 적용한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챗봇과 OCR과 NLP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아직도 회사에는 팩스나 이미지 파일로 전달받은 전표를 일일이 사람이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OCR이나 챗봇, NLP나 RPA를 활용한 자동화 사례이고요. 고객사로부터 이메일로 이런 전표를 받게 되면 챗봇에게 RPA에게 해당 과제를 지시를 시키게 됩니다. RPA는 딥러닝 기반의 OCR 엔진에 이미지를 보내서 전표 번호, 금액, 업체, 발행 날짜에 대한 정보를 추출시킵니다. OCR에서 추출된 데이터에 대한 NLP 모듈을 사용하여 오타를 수정하거나 OCR이 혹시 빈값으로 읽은 것에 대해서 보정 작업을 하는 것이 NLP의 역할입니다. OCR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현업이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하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시스템의 본 전표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RPA가 외부 시스템을 접속해서 OCR 결과값과 외부 시스템 데이터를 대사를 하게 됩니다. RPA가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데이터 대사에 대한 결과를 챗봇이나 메일로 전송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 대사를 통해서 데이터가 일치된 전표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고객사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IPA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이제 잘 돌아가는, 잘 수행되는 그런 좋은 모습만은 아니죠. 이러한 시나리오가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항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RPA 자체도 이제 5에서 10% 정도의 오류를 내고 OCR도 잘못된 값을 출력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적용 기술이 많아질수록 운영이 점점 어려워짐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 IPA를 위해서 어떤 AI 기술을 말씀드려야 될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마침 맥킨지에서 좀 의미 있는 리포트가 나와서 하나 이제 넣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이제 글로벌한 데이터인데 글로벌하게 전 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RPA라고 맥킨지가 정의를 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산업, 비즈니스 공통, 금융업에서 30% 이상 활용하고 계시고요. RPA를 이미 도입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AI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맥킨지가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PA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 기술이 글로벌하게도 국내하고도 동일하게 OCR을 뜻하는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텍스트 분석을 하는 자연어 처리, 챗봇을 뜻하는 버추얼 에이전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뭐 맥킨지 가트너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여쭤보세요. 다른 회사는 어떤 AI 기술을 씁니까? 그럴 때 물론 저의 직관으로 제가 만나본 고객분들은 이런 것을 쓰십니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맞을까? 내가 아는 게 전부일까? 혹시 다른 산업 영역에서는 또 다른 이제 기술이 쓰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어 왔고요. 다행히 그런 우려와는 달리 맥킨지도 동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NLP 영역을 보시면 상담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상담 분류나 요약들을 국내의 금융사나 통신사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컴퓨터 비전에서 제가 OCR 말씀만 드렸는데 사실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그 품질 검사 이런 것들을 AI로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챗봇의 경우 보면 오히려 헬스케어 영역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사실 원격 의료법이 이제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는 의료 쪽 챗봇보다는 오히려 이제 업무 쪽이나 상담 쪽의 챗봇이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챗봇을 활용한 의료 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어떤 시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내가 적용하고 있는 AI OCR이나 챗봇이 범용적인지에 대해서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세하게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하고 계시고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많이 이제 머리가 아프신 부분일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템플릿 기반의 OCR이 아닌 AI OCR을 적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뒷단에 IDP라고 하는 기술도 접목이 돼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큰 모 은행의 디지털 본부장님하고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본부장님께서 그 디지털 본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DX 기술들을 다루고 계셨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AI 기술이 뭔지 아냐? RPA하고 함께 돌고 있는 OCR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RPA 못지않게 현장에서 많이 쓰고 계신 그런 기술일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AI OCR이 이 컴퓨터 비전의 딥러닝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되기도 했지만 문서 서식 분류나 유형 분류, 키워드 추출, 사전 관리, 오타 교정 등 이 IDP 솔루션이 결합되면서 더욱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AI OCR을 적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AI OCR 솔루션이 들어오면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문서가 다 자동으로 이제 읽혀질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경험해 보셔서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문서별로 AI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최적의 어떤 그 문서의 종류와 수를 골라야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ROI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유형별로 가장 많은 종류 혹은 가장 많은 장수가 있는 이런 활용도가 높은 문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과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A라는 문서를 선정을 했더라도 프로젝트가 끝나고 A라는 문서에서 새로운 문서가 계속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 정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나서도 새로운 문서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고 재학습시킬 수 있는 이런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 선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AI OCR 솔루션을 선정할 때는 정확도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정확도를 쉽게 모니터링하고 인식률이 떨어졌을 때 쉽게 재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메뉴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 이런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OCR 솔루션을 적용하면 이제 기존의 이미지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던 많은 인원들을 100% 줄이고 싶어 합니다. 팀장님, 저희 후선에 이 종이 문서를 입력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인원을 이제 대폭 줄이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은 100% 줄어들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정확도가 100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자동화 설계가 필요합니다. OCR 결과물을 시스템에 바로 입력했을 때 이를 사람이 검증하고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 프로세스를 SI 시스템이 들고 갈 것인지 RPA가 들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 기간이나 비용,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존의 메가 시스템을 고칠 그럴 계획은 향후 없다. 혹은 3년 안에 우리 ERP는 변경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RPA가 그걸 입력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고요. 우리 곧 차세대 시스템 개발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 차세대 시스템의 기능과 함께 개발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텍스트 분석인데요. 텍스트 분석이 그냥 일반 산업에서는 사실 뭐 고객의 이메일을 분석한다든지 VOC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쓰이고 있는데, 실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금융 규제에 의해서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많은 우리 엄마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상품을 엉터리로 판매를 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많이 요즘에 나오는데,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상품의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금융권에는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녹취를 시키고 그거를 일부 이제 금융권에서는 사람이 다 전수 조사를 해서 혹시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면 반드시 고지해야 할 걸 고지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있고, 아니 우리 고객이 몇 명인데 그걸 어떻게 다 사람이 확인을 해. 그래서 이걸 이제 STD로 떨궈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 CNS만 해도 저런 이름의 불안전 판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들, 그다음에 AI 컨택 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이런 이제 텍스트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산 솔루션들이 들어와도 한국에 대한 특성으로 전처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제가 그 콜센터에 있는 녹취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 핵심이 되는 문장 외에 거의 뭐 20-30분을 이제 쓸데없는 이제 대화로 채워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에포트가 많이 들고 있고, 모든 AI가 그렇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곧 AI 품질로 이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데이터 품질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우리 회사 시스템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뭐 고객의 VOC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많은 고객의 VOC를 함께 분석한다든지, 이런 데이터 수집과 결과를 반영할 때 자동화 솔루션 이런 부분들에서 RPA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있는 VOC들을 RPA가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VOC 분류 모델을 돌려서 우리 제품에 대한 불만이에요 라고 이제 생산팀에 던져주고, 우리 매장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에요 라고 이제 서비스팀에 RPA가 메일을 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도 이제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아마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이 RPA도 하고 있지만 챗봇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RPA에 대해서 뭐 힘드시죠? 라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챗봇 프로젝트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챗봇은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사람이 응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챗봇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제가 불과 이제 이번 주에 2번이나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챗봇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높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십니다. 내가 그거 뭐 물어봤는데 못 알아듣더라. 이게 효용이 있는 거 맞아?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부사장님, 상무님, 챗봇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 이제 물론 CNS 예지만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챗봇을 정말 월등하게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 모르는 게 있으면 요즘은 이제 선배들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챗봇한테 질문하는, 그렇기 때문에 부사장님, 상무님은 업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챗봇이 필요 없겠지만 이런 경력이 낮은 이제 신입사원들, 사원 대리급들은 챗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챗봇의 핵심은 대화 시나리오, 이 대화 시나리오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제 빅테크 그룹들이 초거대 AI를 도입을 해서 대화 시나리오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희 RPA 입장에서 챗봇은 저희 RPA를 트리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회사에 있는 챗봇이 많이 활용될수록 저희도 이제 RPA 트리거링에 챗봇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RPA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메뉴만 이용할 게 아니라 뭔가 자연어 질의를 통해서 RPA를 트리거링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장은 사실 제가 시간 관리를 위해서 좀 넣어놓은 건데,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제가 RPA 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개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관리고 운영이다. 그래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AI 모델에 대한 프레임워크, 인프라 아키텍처, 그다음에 데브옵스와 ML옵스를 합친 이런 AI 모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에지 CNS가 방법론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솔루션 형태의 AI를 많이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니즈가 없으실 수 있는데, AI 모델 관리에 좀 어려움이 많다 하시는 고객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이퍼 오토메이션, IPA 또 AI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